일반인이 대출 금액이 22억 원이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1,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TV나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영끌로 뭐 주택을 매입을 했다,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뭐 영끌 쪽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그 영끌로 아파트를 샀다 이 정도는 그냥 아파트 한 채를 좀 가격이 비싼 거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된 분인데 나이는 40대 초반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습니다. 자기 자금 4억 원과 대출금 6억 원 합쳐서 1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한 3년도 안 돼서 16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봐라, 이제 아파트가 사놓으니까 계속 올라가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그 샀던 아파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추가 대출은 이제 8억 원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강남구의 소형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 12억 원 중에서 전세를 4억을 꼈고 갭 투자로 해서 이전에 서초동에서 받았던 추가 대출 금액 8억 원을 합쳐서 12억 원에 매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났으면은 그나마 좀 좋았을 텐데, 이 두 번째 산 소형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후순위 담보 대출을 또 받아요. 그래서 8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부지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대출금의 합계는 이제 22억 원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2021년도 이후처럼 지속적인 대세 상승장이었다면 별 문제는 안 됐겠죠. 그런데 이게 불황이 시작된 겁니다. 고금리로 인한 불황이 시작되다 보니까 현재는 대출 금액이 22억 원인데 예전에 처음에 매입을 했던 그 아파트 10억 원에 샀는데 16억이 된 그 아파트는 현재 14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어도 매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두 번째로 매입을 했던 그 소형 아파트, 강남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10억 원의 물건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매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던 거는 얘는 또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 달에 이자가 1,500만 원이 나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22억 원의 대출이 있었지만 이자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나갔었고, 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1년치 이자를 은행에다가 넣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었던 이자가 지금 1,5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치로 모아놨던 게 뭐 6개월도 지금 못 버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건데, 대출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22억 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 달 이자 1,50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원인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 구간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 이후에 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에 출생하신 분들, 나이로 보게 되면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이후에 이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보셨어요. 더군다나 2020년에 급격한 상승, 이 B 구간이죠. 그래프가 갑자기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는데 2020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또 보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하락 경험이 없다라는 게 원인입니다. 이 하락 경험을 했었으면은
이게 대세 상승이 되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하락 경험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원인 두 번째는 이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이 A 구간과 B 구간, 특히 이 B 구간을 확대한 곳을 보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이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요 모양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꺾여져야 되는 저 타이밍에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20몇 가지를 냈죠. 원래 원하던 바는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거였지만 예상한 거와는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또 반대로 움직이면서 원래는 꺾였어야 되는 이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의 두 번째는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11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에서 보시게 되면 A와 B 구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에 출생하셨던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분들 중에서 조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전문가로 등판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하락 경험이 없는 전문가라는 거죠. 이제 대세 상승기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그 방법이 뭐 갭 투자가 됐든 아니면 경매가 됐든 어떤 거가 되든 간에 선진입을 하셨던 이 분들이 전문가로 등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입을 하게 되면은 상승이 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선진입을 했고 그것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에 노출을 하다 보니까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신 이 전문가분들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C 구간과 D 구간, C 구간은 이제 IMF 기간이고 D 구간은 금융위기 기간인데 이때의 하락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고려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CD 구간, C와 D 기간의 특성은 C 기간은 이제 IMF 때고 D 기간은 금융위기 때인데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일단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특히 이 C 구간, IMF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심했죠. 15%, 20%에 육박하는 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주택 가격은 또 하락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D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인데 사람들이 이제 IMF 때의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도 않았고 또 회복도 굉장히 빨랐어요. 강도가 IMF만큼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 C 구간과 D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C 구간이 그래프 기울기로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영끌을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한 달에 이자를 1,500만 원을 낸다. 이건 뭐 말이 1,500만 원인지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로서는 정말 밤잠이 안 오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매매 부재인데 그래서 이자 부담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다가 내가 산 가격으로 이걸 물건을 내놔도 매매가 되질 않아요. 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격을 내려서 내놓게 되면은 팔린다라는 것도 지금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상승이 될 건지, 기다리게 되면은 다시 내가 산 가격으로 다시 상승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지금 미지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에 한 달 한 달 내는 이자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판단 요소 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요소 첫 번째가
이 단기간 내에 내가 매입했던 가격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자가 내가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거 계속 이자 감당하다가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판단 요소 1번과 2번. 판단 요소 1번, 단기간 내에 내가 매입했던 가격으로 다시 될 것이다. yes? 아니면 no. 판단 요소 두 번째,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자가 버틸 수 있는 정도다. yes? 아, 이건 못 버틴다. no. 이 두 가지 판단 요소를 놓고, 만약에 이 판단 요소 1과 판단 요소 2가 둘 다 no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분이 빨리 되는 것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 것, 세 번째 거 가장 안 좋은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내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라면 맞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만약에 이 불경기에 누군가가 매입을 한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일단 이런 불황기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겪어봤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내가 현재 불황이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 물건들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 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를 매각하려고 내놓는다고 하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 고수들의 눈에 그게 찰까요? 당연히 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버틸 수가 없고 또 단기간에 내가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부터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깝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을 생각을 할 때도 손해의 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매입 가격이 다시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이자를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이 손해의 폭을 10%로 할지 20%로 할지 아니면 30%로 할지 이 손해의 폭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매각 물건을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틸 수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부터 먼저 매각을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일단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의 불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 한번 IMF를 한번,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1997년도 10월경에 IMF 사태가 발생이 됐고 2001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주택가격이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효과로 해서 2008년도에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그래프상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하락폭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거의 97년도 IMF 터졌을 때의 기울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IMF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대신 또 그와 반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간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IMF 같은 이런 엄청난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만에 다시 또 회복을 했거든요.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또 잠이 안 오시겠지만은 또 이 또한 또 지나가는 게 또 섭리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은 버티는데, 만약에 정 못 버티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분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론자나 하락론자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아파트 투자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넘게 이제 3번의 불황을 겪었던 부동산 투자자로서 처음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